여기다 말씀드리면 좀 애매한 게 이 수업을 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3시간 정도 수업을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걸 가르쳐드리고 싶어서 정말 3시간 동안 끌고 끌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오늘은 저랑 인터뷰를 했을 때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파이팅 팔코님, 경매 권리 분석 이렇게 쉬웠어 저자님인가 모시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7만 구독자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형은 왜 방송 안 해요? 방송을 해볼까 생각했는데 제가 뭐 전업 투자자가 솔직히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까지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할애가 돼서 도저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총장님 잘 되는 거 보고 잘 되면 그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팔코님이랑 저는 늘 함께 하기 때문에 제가 하면은 팔코님이 같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보니까는 대출 받으면 원금 이자 바로 내야 된다는데 경매 전망 어떤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금 이자를 같이 내는 거랑 경매 전망이랑 무슨 상관이죠? 질문 자체는 별개예요. 이 투자를 할 때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내는 것과 경매 전망은 완전 다르게 봐야죠. 원리금을 같이 갚아라? 그건 주택을 할 때 요즘에 거의 대부분 그렇지. 투자 처음 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달 봉급쟁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긴 해. 왜냐면 이자만 나가야 되는데 원금까지 같이 나가면 내 받는 봉급에서 매달 그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물건이 내가 낙찰받는데 한 개가 아니고 2개, 3개가 됐을 때는 매달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가 같이 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근데 솔직히 그게 현실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일단은 웬만한 초보 투자자들은 처음에 한두 건만 하기 때문에 한두 건 할 때는 2년 뒤에 판단을 생각을 하되 대신 원금을 갚아 나가는 걸 적금 들어가는 거다, 저금하는 거다 라고 생각해 주는 게 제일 좋고, 두 번째는 기술적인 방법인데, 일반적으로 대출을 알아보면 원리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 나가는 걸로 나오지만 찾아보면 이자만 내는 상품이 있어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는 투자하는 사람이 노력을 하면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고,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한때 정말 대출 규제가 심해가지고 그런 원금 이자를 무조건 갚아야 된다라고 나왔던 적이 있었어. 그때 역시도 어떤 방법이 나왔냐면, 처음에 대출을 빌릴 때 뭐 예를 들어서 1억 5천짜리 낙찰을 받고 1억을 대출 받으면 어떻게 하냐면 1억 1천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은행에다가 처음부터 천만을 갚고 시작을 해요. 원금을 미리 갚은 것처럼 처리하는 상품들이 많아요. 중요한 거는요, 원리금 갚지 않는 상품은 찾아보면 다 있다라는 것. 뭐 굳이 그거에 대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 정도로 제가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개인 법인은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세금을 내다 보면은 우리나라가 참 도둑놈이구나라고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와, 너무 세금을 많이 낸다 라고 할 때 내 모든 재산이라든지 서류를 가지고 세무사를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내가 세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니까 물어본 다음 세무사가 얘기해 줄 거예요. 더 이상은 줄일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그 시기에는 법인을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어느 시점이 되면은 무조건 법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법인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허락 맡아야 될 것 같은 기분 들어가지고. 그렇지, 허락 맡아야지. 장난이 아니지. 개인적으로는 저 역시도 초보 시절에 법인을 하는 게 좋을까, 매매 사업자를 하는 게 좋을까, 세법적으로 어떤 혜택이 많이 있을까, 나에게 유리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법인을 하든 매매 사업자를 하든 그냥 개인 투자를 하든 초보 때는 그냥 해도 세법적으로 크게 차이는 안 나요. 그리고 법인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상가를 투자하겠다 또는 토지를 단기 매매 목적으로 하겠다 그랬을 때는 확실히 법인이 세법적으로 유리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특히 또 이제 법이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규제지역, 조정지역에 그 양도소득세 중과되는 규정이 많다 보니까 초보들이 법인도 만들어서 낙찰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다음에 현재 경매 레드오션인데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 질문 올리신 분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경매에 그러면 레드오션이라는데 블루오션이 있었을까요? 경매 투자하다가 경쟁률이 가장 심하고 수익률이 가장 낮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경매는 내가 입찰할 때가 경쟁률이 제일 심해요. 그래서 레드오션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항상. 그렇죠. 이게 보면은 경매 같은 경우에는 늘 그냥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보물 찾기를 사람들이 다 하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그 보물을 찾는 거고 누군가는 못 찾는 거고, 한 번 찾으면은 그거에 대한 수익이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그걸 잊지 못하고 또 다른 보물을 찾는 거죠. 그런데 이 시장은요, 제가 하면서 느낀 건데, 제가 제일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도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다 했지만은 지금도 똑같아요.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또 그 안에서 그만두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얼마만큼 버티고 열심히 했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이게 뭐 레드오션, 블루오션 그거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일단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직장인분들은 직접 가서 입찰하기 힘드니까는 공매라는 것을 많이 보셔야 되죠. 온비드 그걸 많이 이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됩니다. 낙찰가가 너무 높게 받아가세요. 맞아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방송을 하는 이유도 솔직히 그런 거예요. 낙찰가를 다 높게 쓰니까 내 방송을 보고 다 같이 낮게 쓰자. 그렇지. 다 같이 돈을 벌자. 사람들이 잘 알고 있어야지만이 낙찰가를 적당히 쓸 건데 잘못된 교육을 받고 잘못된 것을 많이 보다 보니까 높게 쓴단 말이에요. 제 영상을 보시고 무조건 낮게 씁시다. 이제 구독자 수가 7만 명이니까요. 경매인이 한 200만 명 될 거니까 제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200만 명 되는 순간 우리의 모든 낙찰가는 다 내려갈 겁니다. 자, 다음 물건 다 같이 최저가 쓰기. 최저가 쓰기예요, 무조건. 다 같이. 그렇지. 70% 쓰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다 같이 해야지. 왜 이렇게 싸우나 맨날. 네, 너무 좋아하시네요 다들. 경매 마지노선으로 어느 정도 금액을 넣어야 수익을 볼 수 있나요? 우리 낙찰가 산정의 비밀에 대한 파이트 팔코님께서 좀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그거는 근데 여기다가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게 이게 수업을 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3시간 정도 수업을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걸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정말 3시간 동안 끌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별거 아니면 별거 아니고 크다면 큰 건데 저번에 국장님 그 유튜브 촬영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팔릴 수 있는 매매 가격 기준 10% 정도 싸게 받으면 잘 받은 거예요. 2억에 팔 수 있는 아파트를 1억 8천 정도에 받으면 잘 받은 것이고 5억짜리는 4억 5천 이 정도 받으면 잘 받은 거예요. 현금 4억 있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고 달에 평균 1200 법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이가 몇 살인가 좀 다를 것 같은데 40? 오. 저 정도 나이 때면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자본금을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족사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를 할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내가 충분한 이자를 낼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보면은 꼭 경매가 답은 아니거든요. 일반 부동산을 매매를 하더라도 서울 빌딩 같은 경우에 80% 정도 대출 나온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4억이 있다 그러면은 한 15억짜리 건물도 살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꼬마 빌딩을 매입한다든지 꼬마 빌딩. 이렇게 해서. 근데 저번에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지. 지금 만약에 돈이 있다면 당신 같으면 상가를 사겠느냐, 뭐 분양권을 사겠느냐, 뭘 사겠느냐 딱 찍어달라는 건데 상가 투자 좋고 건물 투자 다 좋은데 한 가지 진짜 우리가 지금 요즘엔 조심해야 되는 건 이 저금리기 때문에 그 수익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금리가 한번 탁 높아지면 그 상가 수익률이 확 꼬꾸라지기 때문에 그게 좀 되게 부담스럽긴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 말씀드리는 것이고 정말 안전한 분양권 하나 받은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분양권으로 먼저 이렇게 계속 넣어보는 걸 해보시다가 이게 천천히 매입을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족장님 팔코님이 생각하시는 최소 투자금 얼마인가요? 1,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단타 매도로 풀려가고 싶습니다. 1,000만 원 있다 하시면은 일단 더 모으셔야 돼요. 이번에 저희 수강생분 중에 23살이신가요? 제 책을 보고 들어오신 분인데 돈을 모으셔라 일단은 모으셔라 했더니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금 5천만 원가량 모으셨어요. 또 모아서 물건을 많이 보러 다니시긴 하거든요. 1,000만 원 있다 그러면은 또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좁아요. 조금 더 내공을 쌓고 돈을 더 모은 다음에 많은 물건을 보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판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완전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마지노선은 그래도 5천 정도는 있어야 물건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조금 넓지 않을까. 이 부동산 경매 투자는 젊으신 분들이 하면 좋긴 좋지만 시드머니가 필요하기 때문에 족장님 말씀하셨듯이 시드머니를 좀 모으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저도 드네요. 족장님도 지식산업센터를 매입하실 때 미래 발전 방향을 보시나요? 아니면 주변에 공장들이 위치해 있는 정도만 보시나요? 저는 어떠한 물건을 매입하든 간에 지금 있는 이 상태만 봅니다. 그러니까 저의 제일 단점은 가치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저의 제일 장점은 가치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상태에서 이 부동산이 내가 원하는 가격에 매각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것을 제일 많이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르면 좋은 거고 떨어지더라도 내가 손실을 보지 않는 그 선에서 낙찰을 받습니다. 그 다음 매각을 합니다. 왜? 2억에 산 사람들은 절대로 2억에 못 팝니다. 2억에 산 사람들이 나의 잘못을 알기까지의 시간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가격에 받는 것 그리고 가치가 좋아서 올라간다? 그거는 내가 나라를 구했구나 이 정도만 생각합니다.
금매로도 매입하시나요? 왜요? 그저께인가 거저께인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카톡을 하나 남겼어요. 형, 왜? 그러니까 아파트 하나 샀어요. 금매로 하나 샀어요.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아파트를 살 때 경매로 낙찰 받는 것만큼 저렴하게 살 수 있다면 사요. 뭐 안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렴하면은 다 사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금매라는 것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금매와 제가 생각하는 금매는 좀 다른 느낌이네요. 제가 생각하는 금매는 최소한 이제 시세보다 한 10% 이상 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진짜 한 1,000만 원만 싸다 그러면 금매라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거 아니고 제가 매입을 했던 거는 지금 현재 나온 아파트가 38평인데 33평이 5억이에요. 그럼 38평이 한 5억 4, 5천 합니다. 그런데 38평 아파트가 5억에 나왔다고 그래요. 그럼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산 거예요 그냥. 33평 가격에는 무조건 팔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금매라 그러면요 진짜 금매예요. 부동산 사장님이 전화와서 사장님 여기 얼마인데 정말 쌉니다, 이 전화가 바로 오거든요. 그때 바로 사는 게 바로 금매지,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갔는데 금매 있어 라고 말하면은 그건 금매가 아니에요. 저는 부산에 사는 25살입니다. 6천만 원 조금 넘게 모았습니다. 1,500 정도 차를 사고 나머지는 경매에 보러 갑니다. 어떻게 뭐부터 시작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인 조언이나 충고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근데 25살에 6천 모았으면 많이 모았네. 근데 지금은 차를 살 때가 아니지. 막연하고 두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안하지 않을 만큼 공부해야지. 그밖에 없어.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된 보상은 조금만 더 뒤에도 좋을 것 같아요. 1,500만 원짜리 차를 산다고 해서 정말 내가 마음에 들까요? 1,500만 원짜리면은 2013년식 K7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000만 원 있을 때와 3,000만 원 있을 때와 5,000만 원 있을 때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1,000만 원대는 10개다, 5,000만 원 50개예요. 내가 보물찾기를 했을 때 지도가 많아야지만이 많은 보물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지금은 차를 사시는 것보다는 그 투자금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서 물건을 많이 보시는 게 정말 10년 뒤에는 많이 웃으실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자동차 보시는 것만큼 건물을 보거나 아파트를 보잖아요. 분명히 성공합니다. 부동산 경매라는 것은 협상이에요. 협상. 상대방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 중간을 찾는 거거든요. 작전을 짜기도 하고요. 삼자화법이라 그래서